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신일 변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복귀가 이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의 지금 리스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수사, 또 하나는 탄핵 심판. 자, 수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수사는 지금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공수처가 뭐 체포도 하고 구금도 하고 뭐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엄청나게 고통을 겪고 우리 또 저희 우파가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공수처는 빈손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근데 검찰은 더 이상 추가 수사를 하지 못합니다. 그럼 이거 가지고 그냥 기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듯이 공수처의 이 수사라고 하는 것은 엉터리 수사고 불법 수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얻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수처 수사 가지고서 기소를 해봤자 이 공수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검찰은 체면 치레하려면, 망신당하지 않으려면 오히려 기소를 안 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지금도 증거가 충분하다고 말하지만 그거는 내란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무식하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아니, 내란죄라는 것을 법원에서 인정할 때 그걸 쉽게 인정을 합니까?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검사한테 있습니다. 증명 책임이 검사한테 있어요. 그러면 몇몇 사람 말로 그냥 내란을 인정합니까? 쟤들이 지금 얘기하는 건 그겁니다. 지금 뭐 특전사령관이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아니, 그까지 말 몇 마디 가지고서 쟤들은 뭐 의원이다 요원이다 그거 가지고 지금 자신 있다고 말하는가 본데 진짜 가스로운 소리입니다. 의원이라고 했든 요원이라고 했든 그것이 증명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빼내라고 했다는 그 자체 가지고 내란이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거예요. 이 내란죄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데 확실한 증거가 있어도 이것이 어려운 것인데 증거도 없이 그냥 무조건 기소를 해가지고 하늘에서 무슨 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바라는 그런 것밖에 안 된다. 따라서 이 내란죄의 이제 재판은 우리에게 확실하게 유리해졌다. 또 이 재판에 들어가면 말이죠, 이것이 1심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2심 해야 되고 3심 해야 되고. 전두환 대통령의 경우에도 말이죠, 이 내란죄 재판하는데 2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간단한 이재명의 공직선거법을 재판하는 데에도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더구나 공직선거법은 633 원칙에 의해서 6개월 안에 하도록 그렇게 강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2년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근데 내란죄라는 것은 그렇게 강제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얼마든지 필요하다면 시간을 들여서 재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1심을 한다고 할 때 쟤들이 윤석열 대통령 모든 것을 부인했기 때문에 내란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검찰 측에서 증인들을 수없이 불러야 돼요. 지금 김명현부터 시작해서 뭐 특전사령관부터 시작해서 경찰청장 등등등 다 불러야 됩니다. 그 다 불러가지고서 법원에서 내란을 입증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그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하나 꼬투리를 잡으면서 반대 신문을 할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검찰이 공소 유지를 하는 것조차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이 법조인인 저의 시각입니다. 따라서 내란죄라는 너무나 이상한 무리한 프레임을 걸었다가 오히려 쪽박차게 생겼다. 더군다나 지금 얘들이 꼬인 거는 뭐냐면 검찰과 경찰과 그다음에 공수처가 합동수사를 하든지 아니면 공수처는 수사권이 없으니까 빠지고 경찰과 검찰이 합동수사를 해가지고서 수사를 한 다음에 기소를 했더라면 그래도 조금 그 기소가 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지금과 같이 하면은 기소를 안 할 수도 없고, 일단 기소를 하고 나서는 공소 제기 후에 수사는 자기들 마음대로 하지 못하거든요. 그것은 원칙적으로 불허입니다. 공소 제기 후에 수사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겁니다. 그것도 법원의 허락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기소를 하고 나면 더 이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는 불가능하다. 그럼 수사 없이 기소를 했는데 그럼 증거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 그러면 재판정에서 다 증인들을 불러가지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수밖에 없는데 그거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께서는 하나도 거기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설사 기소를 한다 하더라도 어쩌면 말이죠, 법원에서 대결단을 내려가지고 지금까지 한 수사가 모두 불법 수사고 그다음에 증거도 없으니까 공소를 기각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거 재판 안 된다, 아웃, 이렇게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자, 그럼 탄핵 심판으로 갑시다. 그럼 탄핵 심판이 문제다. 문제는 문제입니다. 여기가 문제야. 왜 문제냐? 여기가 재판관들이 문제예요. 헌법재판관들이 문제야. 헌법재판관들만 똑바로 그야말로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거기에다 법리를 적용하는 3단 논법에 의해서 올바른 판단을 한다면 정말 걱정할 게 없다. 오히려 우리가 두 발 뻗고 두 다리 뻗고 두 팔 벌리고 자도 된다.
그런데 문영배부터 시작해서 이미선 정계선에 이르기까지,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이진숙의 탄핵을 주장한 정정미에 이르기까지 좀 이상하지 않느냐? 이 사람들을 믿을 수 있느냐? 결국 자기 성향에 따라서 자기 틀에 따라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유연하게 그 상황에 따라서, 사건에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틀에 따라서 이 틀에 집어넣어 가지고 벽돌을 찍어내듯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이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것도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문영배가 예를 들어서 이재명하고 친하다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너 18기지, 너 이재명하고 친하지. 그러니까 안 친하다는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고서는 무슨 말했냐? 사적인 관계가 심리에 영향 없다. 그래, 영향 없는지 보자. 지금 문영배에 대해서 SNS에서 문영배의 성향을 전부 얘기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언론을 통해서 모두 알려졌습니다. 이러면 이럴수록 문영배는 이제 부담을 안는 거죠. 야, 내 성향이 다 들켰어. 그런데 내 성향에 따라서 판단을 했다가는 국민들이 결국은 이걸 믿지 않겠는데, 그러면 더 공정하게 판단을 해보려고 노력할 수도 있겠죠. 문영배뿐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들이 불공정한 재판을 꿈도 꾸지 못하도록, 중요한 게 무슨 얘기입니까? 꿈도 꾸지 못하도록 만든다. 꿈도 꾸지 못하는 방법이 뭐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법적 투쟁. 법적으로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하는 변호사들과 그다음 윤석열 대통령께서 법적으로 잘 싸워주셔가지고, 지금도 말이죠.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갔다 와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호의적으로 변했어. 호의적으로. 그 전에 뭐 술을 먹네, 뭐를 하네 이렇게 해서 헛소문이 떠돌았잖아요.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나와가지고서 그야말로 차분하게, 굉장히 차분하더라고요. 그리고 여유 있게 웃음을 지어가면서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러니까 또 품위 있게 예의를 갖추면서, 그렇다고 해서 예의를 안 갖추는 것도 없어요. 예의를 갖추고 하면서 품위 있게 여유 있게 또 이제 차분하게 그렇게 탄핵 심판을 진행하는 걸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역시 대통령감이구나, 윤석열 대통령에 전혀 문제가 없구나 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단 말이야. 지금 모르는 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술을 먹는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가 뭐 시키는 대로 한다, 김건희 여사가 사실상의 무슨 대통령 노릇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던 놈들도 이번에 탄핵 심판장에 와서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여유 있게 이 재판을 진행하는 윤석열 대통령을 보면서 굉장히 이제 달라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졌던 사람들도 굉장히 달라졌답니다. 특히 2030들은 윤버지라고 부를 만큼 윤석열 대통령에서 아주 그 아버지 같은 느낌, 그리고 보호자 같은 느낌까지 받는단 말이야. 자, 그러니까 법적으로 잘 투쟁해 줄 것. 두 번째가 뭡니까? 아스팔트 투쟁. 광화문뿐이 아니야. 이제 여의도도 이제 불이 붙었어. 어제는 광화문하고 여의도가 별 차이가 없었다고 그래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나왔습니다. 거기다 한남동, 거기다가 서울구치소, 또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제 우리가 이제 그 투쟁의 장소가 여러 곳이 됐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과거에는 몇 군데밖에 없으니까 거기를 내가 가기 싫다, 뭐 그러면 거기 이제 안 간다든지 이러는데 여러 곳이 있으니까 가고 싶은 데 가서 응원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장 투쟁, 아스팔트 투쟁이 불을 뿜었다. 세 번째, 지지율 투쟁. 그러니까 SNS, 그리고 공유, 그다음에 유튜브 이런 걸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올리는 거. 이것도 이제 신이 났어.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청신호가 켜지니까 사람들이 이제 의기소침했던 사람들마저도, 물론 우리 강신업 TV와 여러분들이야 항상 정말 어려울 때도 같이 해주신 분들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보고서 청신호가 켜지면 그때 이렇게 합류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합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지지율이 올라가기 시작했는데 50%까지 나왔잖아요. 52%까지. 이제 이거는 55%, 56%, 60%까지 가는 것은 거의 확실하다.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투쟁에서 모두 승리했고 윤석열 대통령의 부활이 확실해졌다. 그러니까 쟤들이 이제 경고망동이 사라졌어.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 안 나왔잖아요. 벌써 난리 났어. 오히려 우리 쪽에서 무슨 뭐 화형식하고 뭐 윤석열 대통령 빨리 뭐 탄핵시켜야 된다고 그랬을 거야. 입이 완전히 닫혔어. 여러분 보세요. 홍준표도 전혀 윤석열 대통령 편들죠? 뿐만 아닙니다. 전부 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재명도 지금 잠잠해졌죠? 오죽했으면 얼마나 지금 똥줄이 탔으면 뭐 기본소득을 포기하겠다, 뭐 분배보다는 성장이다, 이런 식으로 또 한미동맹이다 그러면서 우리 쪽으로, 우파 쪽으로 지금 오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똥줄이 탔으면 말이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지금 여유 있는 그런 모습과 여러 가지 우리 자유우파 국민들의 노력이 합쳐져 가지고서 부활의 청신호가 켜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도 노력하셔야죠. 강신업 TV입니다.